자, 이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우리 34페이지라고 된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은요, 1교시는요, 공부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구나, 주세가 이런 거구나, 개별 소비세가 이런 거구나, 한 1회에서 2회 정도 공부 수업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세법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선 설명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샘플 문제들이 약간 진도를 나가야 한두 개라도 샘플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느낌이 있겠죠. 지금 이 시간은요, 필기 안 할 거고요, 빠르게 훑을 거예요. 뭐가 있나 구경할 겁니다. 자, 일단 3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일반 소비세. 자, 부가가치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다. 근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일반 소비세죠. 이 일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그 용어의 정의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말이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건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과세라는 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물건과, 앞으로 재화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라고 안 할 거고요, 모든 용역 이렇게 할 거예요. 즉 사치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원칙이 모든 소비 대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원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랑 비교가 되는가? 특별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 등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가 2007년까지는요, 좀 오래전이긴 한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가끔 특소세 이런 말씀 쓰시거든요. 얘가 종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특별 소비세였다가 얘가 이제 명칭이 다른 게 바뀐 게 아니고요, 개정이 됐어요. 평면 TV 나오고 나서 그게 이 종전에 특별 소비세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물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게 뭐가 특별하냐, 대한민국 전 국민이 TV를 보는데, 이래가지고 알았어, 특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름이 그 당시 바뀌어갖고 왜 특소세가 되게 입에 익어 있는 상태에서 개소세가 잘 안 나왔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워낙에 많이들 하니까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종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얘기하거나 가끔 뭐 옛날 신문기사 이런 데 보면 특소세이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걔가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개별 소비세예요. 얘는 자, 우리 공부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재화와 재화는 딱 통밥으로 물건이겠죠. 나중에 가면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외울 건데요, 용역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와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원칙이, 자,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 소비 대상이 있다 그러면 모든 재화 모든 용역이 대상이니까 하나 적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소비의 대상이 되면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다. 대신 이 중에 일부, 이제 과세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일부 나중에 면세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부가가치세로 과세하지 않게 튕겨내버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라고 하면 국세 파트에서는 보통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 모든 재와 모든 용역은 간단하게 개념하고 사례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면세 대상을 외우면 돼요. 왜냐면 원래부터 원칙이 전체 다 과세하는 거고 일부를 빼서 너네는 과세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법의 구조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사치성 재산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정할까요? 법에서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기량 990, 이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배기량 997cc짜리 승용차다. 물론 규격이 있어요. 괄호 세로 높이 규격이 있긴 있는데 그냥 배기량 기준으로 봤을 때 배기량